주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지방은행인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가 파산했다라는 소식. 자,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파산 직전에 매각이 일단 되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은행인 풀턴 뱅크라는 곳이 해당 리퍼블릭 뱅크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면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은행이 이렇게 위기를 맞을 수밖에는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은행들과 같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손실 발생,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고 고금리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은행들이 더 파산 위기를 맞이해야 제롬 파웰은 금리를 내리려고 할까요? 한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은행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비트코인 펌핑이 왔었는데 은행 파산 펌핑 어딨느냐, 왜 나오지 않느냐라면서 우스갯소리로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스트라이크의 CEO 잭 몰러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서 헤이지가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과 비슷하게 미국 같은 경우 국채 위기 또한 무분별한 머니 프린팅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까지 올려주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법정 화폐들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어제 다시 한번 현물 ETF에서는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8,360만 달러어치 순유출.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자면 안타깝게도 3일 연속으로다가 블랙락으로부터는 아무런 순유입이 없는 가운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 280만 달러 유출, 비트와이즈 38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8,240만 달러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유일한 순유입 같은 경우는 돈 내놔 언니의 아크21 쉐어스 540만 달러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런 식으로 순유출이 지속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홍콩 ETF가 뭔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뭐 누가 알겠습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은행 위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편 최근의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이후로 비트코인 고래 활동이 감소를 했다. 이를 두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고래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비트코인 가격을 높이는데 필요한 불꽃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 반면에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최근에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래들의 매집 같은 경우는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체인 분석,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지 않은 이야기하기를 온체인 분석은 언제나 긍정적이라서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미사용 거래 산출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 마지막으로 이동된 비트코인 수량 같은 경우 총 공급량의 무려 7%가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자리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 혹은 저항도 될 수가 있겠죠. 6만 5천 달러짜리는. 그래서 만약에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번처럼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못 올라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및 횡보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긴 하지만은 하락세에 들어섰다라고 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있을 홍콩 ETF 거래 시작부터 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차트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서 불플래그 아니겠느냐, 앞으로 18개월 동안의 상승을 본인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참 낮았을 때부터 오를 것이다 라고 꾸준히 외쳤었는데요. 그 예측이 큰 그림으로 맞아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및 알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한편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많이 때리고 있다.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는 약해지기 마련. 계속해서 때리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본인 같은 경우는 떨어지거나 혹은 저항 68,000달러 위에서 봉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 가운데 움직임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항을 뚫느냐 지지가 뚫리느냐 둘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해야 방향성이 정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LG 분석가도 그동안에 비슷한 의견을 보여왔었습니다. 중간에서는 계속해서 와리가리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지지가 뚫리느냐 아니면은 저항을 뚫느냐를 보고 앞으로 움직임을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가운데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비트코인. 한편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잘 맞췄었던 로만 분석가 다시 한번 최근에 살아남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이야기를 이 봐라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거래량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추세 반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롱을 칠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이번 주에 좀 추세를 바꿔가지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분석은 아니지만 이런 의견을 내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본 엔화 비트코인 차트고 이게 달러 차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법정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냐라고 되묻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식으로다가 질질 끌면서 가격을 조금씩 빼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이 몇 달간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업체인 DWLabs는 밝혔습니다. 향후 몇 달간 하락 및 횡보 후에 다시 시장 활동이 증가하고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감기가 적용이 되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식의 지지부진한 시간이 계속됐다가 나중에 진짜 불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당연히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의 상승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젠 장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 털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승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소식들. 알트들이 상승하려면 대장이 잘 띄워줘야 되는데 알트들의 대장인 이더리움 최근에 강세가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에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세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좀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토시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사토시 차트 안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RSI가 먼저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을 하고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토큰화된 미국 국채펀드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중에 60%가 다름 아닌 이더리움 체인에서 발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 가스비가 높고 속도가 느린 이더리움 대신에 다른 체인들이 이더리움을 갉아먹을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30%는 스텔라.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30%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네요. 깜짝 놀랐네요. 그 외 나머지는 폴리건과 솔라나 등등에서 발행이 된 상황.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시끌시끌하죠. 다음 달에 SE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련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상품이다를 놓고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 예탁 결제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티커까지 받아냈습니다. SEC가 결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의 에릭 발초나스 같은 경우는 얘네 지금 뭐하는 거야? 프랭클린 템플턴 장난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승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김칫국을 다발로 마시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운명의 5월 SEC는 현물 이더리움 ETF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것처럼 결국 거절을 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에 무게를 많이 두신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알려졌었던 매체 포브스에서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을 저격하는 듯한 칼럼을 내보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개의 특정 알트코인들 및 블록체인들을 지적을 하면서 쓰잘데기가 없는 좀비 체인이라면서 대놓고 저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XRP를 시작으로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등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도 30%가 스텔라 루멘에서 국채가 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대놓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해당 20개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투기성 암호화폐 거래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시장 가치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좀비 블록체인은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운영과 거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발끈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냥 기사가 나와가지고 가져와 본 것이지 저도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코인들 중에 사실상 정말로 기술이 적용이 되거나 활용이 되고 있는 예는 많지가 않죠. 그 동시에 코인도 흐름이 있고 유행이나 메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잘 맞춰가지고 어떤 코인들이 장투용인지 단타용인지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제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당연히 말이 쉽지 실제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저는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평안한 일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일요 광주뜻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